무슨 수열이라고 되어 있냐면 등비 수열이라고 되어 있죠. 등비 수열에 대해서 A1 더하기 A4, A2 더하기 A3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학생들이 대부분의 경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냐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문제를 푸세요 라고 했을 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들을 풉니다. 어떻게 푸냐면 등비수열 AN의 일반항은 AR 곱하기 R의 n-1이므로 A4는 A 곱하기 R의 세제곱, A2는 A 곱하기 R, A3는 A 곱하기 R제곱.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정리해 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되셨나요? 그죠?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죠. 맞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차 수열인데 10판까지 합부하라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S10은 2분의 10 이렇게 정리해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있는 것 또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139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죠? 자, 139페이지 거 볼까요? 요 놈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저 놈을 우선 시그마로 먼저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해서 10개의 항이죠. 10개의 항이니까 10까지 EK의 제곱 마이너스 EK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해서 EK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EK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4 곱하기 6분의 그죠? 이렇게 쭉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빼기 또 2 곱하기 2분의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적에 여러분들이 어떤 멘트를 보통 다냐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가 이놈이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제곱은 요놈이다. 이 공식을 옆에다 이렇게 써주면서 이놈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답안 작성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첫 번째, 등비수열일 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은 이렇게 구하죠. 그렇게 썼어요. 자, 그 다음 요 놈에 해당되는 합을 구하는 과정을 써나갈 때 우리가 시그마 K, K제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자, 볼게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 이렇고요. 그 다음 등차수열일 때니까 합 이렇게 계산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시그마에서 우리가 시그마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고요.
전부 다 지금 이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놈을 그대로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 그리고 답안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 말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9페이지까지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은 교과서에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답안 작성을 하기 위해서 그놈들을 써먹었는데 이런 형태의 표현 방식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약수령 논술의 답안 작성하는 데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저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답안 작성을 할 때 기본 베이스는 항상 교과서를 이용하라 그랬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지만, 교과서에 있는 내용까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건 문제가 없다 그랬고, 답안 작성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또 생뚱맞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의 경우 등비수열이니까 이렇게 썼다. 그죠? 물론 이 이야기가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지만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굳이 다시 한번 써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안 써도 된다는 얘기. 안 써도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걸 인수분해를 해서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을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그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이렇게 쓰면 끝나죠? 맞습니까? 요거만 쓰면 끝나는 거야. 사실상 요 내용만 딱 들어가면 끝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때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을 다 하나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주어진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그때 해당되는 계수값과의 관계를 다 일일이 설명을 해요? 하지 않죠. 이해됐습니까?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가 이런 정도를 기본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건 있는 얘기니까 야,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었어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지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거도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 일반항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수험생이 나온 저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나갈 때 굳이 이런 것들을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이 경우도 마찬가지. 합에 해당되는 공식 쓸 필요 없다고요. 시그마 공식 이거 굳이 쓰지 않아도 교과서에 다 있기 때문에 표현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저 문제를 풀어가실 때 저렇게까지는 안 쓰시는 게 더 답안 작성에 좀 더 유리한 형태의 답안 모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직 학생들이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 이걸 꼭 쓰고 싶단 말이야. 이런 걸. 그죠? 그러면 저런 놈을 썼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보십시오. 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쓸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해버리면 여기서 감점이 된다. 왜 감점이 되냐면 자, 보세요. 수열 AN에 대해서 A1과 A4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러면 문제상에서 표현되고 있지 않는 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맞죠? 그러면 저 문자에 대해서 저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언급을 했나요? 안 했죠? 그러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감점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걸 써서 얘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이렇게 해놓고 이때 A1은 주어진 수열의 첫 번째 항, A1은 초항이고 그 다음에 공비 R이다.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얘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놈으로부터 이렇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감점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거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근거기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개 더하면 2가 된다라는 말로 끝날 것을 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랑 진배 없습니다. 그거와 동일한 패턴이 된단 말이야. 따라서 굳이 답안 작성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실 필요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들이 136페이지부터 139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와 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의 답안 작성을 하지 않으시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굳이 쓰게 된다면 그때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자, 이 경우에 항의 합을 내가 이렇게 썼으면, 오케이? 갑자기 문제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문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맞아요? 그럼 A1은 뭐고 D는 무엇인지 그리고 N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적어놓고 그렇게 되었을 때의 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게 이런 형태의 표현 방식 정도를 써주시면 감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될 것을 근각계수의 관계를 또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효율적이지 않은 비효율적인 답안 작성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시그마 공식까지 막 써가면서 이걸 갖다가 이놈으로부터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왜?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선생님 그럼 교과서를 정말 정확하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써서 봐야 되는 책은 교과서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주구장창 교과서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남은 기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많은 교과서를 언제 다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죠? 쉽지 않죠. 그래도 틈나는 대로 교과서를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하는 요령도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을 얘는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흉내내듯이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써주세요. 라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조금이라마 효율적인 답안 작성이 되는 거구나. 감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아셨으면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겠어. 하고 넘어가면 절대 답안 작성 못합니다. 이거 아는 건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걸로 끝!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 실전에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써서 작업을 해서 확인을 하시고 기존에 있는 정답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무엇이 틀리고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반복해서 잘 해 놓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가면서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란다. 자, 140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산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에 나오는 게 뭐냐? 141페이지에 요런 게 나오죠. 자, 140페이지에 먼저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41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이제 쭉 문제화 되어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140페이지와 141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들은 통틀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항분리를 통한 합 구하기. 자, 그럼 이항분리가 뭐냐? 말 그대로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해서 계산하자. 뭘 계산하는데? 합을 구하는데 두 개의 항으로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합을 구해보자. 이겁니다. 저렇게 두 개의 항으로 분리시켜 놓고 합을 구하면 그 다음부터 계산 과정이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손쉽게 합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되셨나요? 그럼 이 이항분리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패턴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이항분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부분분수. 부분분수 분리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 부분분수 분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루트를 포함한 식인데 얘를 이항분리시켜서 계산을 합니다. 루트를 포함한 식에서 얘를 이항분리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다. 유리화를 통해서 이항분리시킬 수 있죠. 세 번째, 로그 공식을 이용해서 두 개의 항으로 이항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로그 공식을 활용해서 이항분리를 한다.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이 기본적인 이항분리에 해당되는 문제의 패턴들이다. 그래서 이걸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확인을 하시고 계산을 연습을 해 놓으시면 해당되는 이항분리 문제는 손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요놈들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형태 첫 번째 부분분수는 요런 거죠. A 곱하기 B분의 1은 이항분리가 이렇게 된다.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되셨나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이항분리를 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자, 시그마 K는 1서부터 1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죠? 자,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라 라고 하면 요 문제가 141페이지 예시주제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먼저 시그마를 이용해서 합을 전개해서 표현하기 전에 요 안에 있는 놈을 먼저 이항분리부터 해보자. 무엇을 통해서? 부분분수를 통해서. 부분분수 분리를 통해서. 따라서 얘는 K 이퀄 1서부터 10까지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시고요. 그죠? 그럼 1만 남네요. 그 다음에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1서부터 10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면 되겠네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해서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 식을 봤더니 순차적으로 지워지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맞아요? 자, 이와 같이 이항분리를 하시게 되면 합을 구하는 연산 과정 속에서 계산이 간단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지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워질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전체적인 라인에서 대칭꼴로 지워지고 대칭꼴로 살아남는다. 따라서
두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지워지기 시작했으면 첫 번째 놈이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첫 번째가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지워집니다. 되셨죠? 따라서 얘를 계산을 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뭐야? 11분의 1 이래서 11분의 10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제 중에 부분분수 분리를 통한 문제의 기본적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리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케이스. 유리화를 통해서 풀고 싶어. 그 해당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7까지. 그죠? 네. 루트의 3K 플러스 4 더하기 루트의 3K 플러스 1 분의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우리 저거 한번 해보자. 지금 봤더니 이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를 더할 건데 요 값 자체가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놈을 두 개짜리 항의 합 또는 차로 분리하고 싶은 거야. 즉, 이항 분리해서 식을 정리하고 싶다고. 그러면 계산이 편해지거든. 됐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얘 루트가 들어가 있는 패턴이잖아. 뭐 하라 그랬어요? 유리화하자. 그러면 요놈 유리화부터 좀 해봅시다. 루트의 3K 플러스 4 더하기 루트의 3K 플러스 1분의 3 요거 유리화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유리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죠? 분자 분모에 똑같지만 부호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곱해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3K 플러스 4 빼기 3K 플러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의 3K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의 3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하시면 3K가 지워지고 3이 남네? 약분. 따라서 최종적으로 루트 3K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1이 되더라.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저 문제를 다시 풀기 시작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 자, 루트의 3K 플러스 4 더하기 루트의 3K 플러스 1분의 3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유리화를 했더니 해놨습니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7까지 루트의 3K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의 3K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 이제 시그마를 풀어 해칩시다. 그러면 1서부터 7까지 집어넣어서 순서대로 쭈르륵 더해 나가면 되겠네. 1 집어넣었더니 루트 7. 그죠? 1 집어넣었더니 루트 4.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루트 10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루트 7 이렇게 나오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 집어넣으면 25. 그 다음에 7 집어넣으면 22. 요렇게 나온다. 됐어요? 자, 얘네들을 더 할 거예요. 더 하려고 봤더니 요놈 지워지네. 땡큐. 지웁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에 루트 10 나오면 루트 10 지워지죠? 근데 얘는 지워질 게 없네. 그죠? 앞에서 두 번째가 살아남았으니까 뒤에서부터 두 번째가 살아남자 항상 대칭으로 지워지고 대칭으로 살아남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요놈만 살아남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루트 25 마이너스 루트 4.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답을 얻게 됩니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부분 분수, 그 다음에 유리화를 통한 이항분리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로그 공식을 활용하는 경우. 자, 로그 공식을 활용하는 경우도 지금 7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7번 문제를 가지고 확인을 하겠다. 자, 보십시오. 이 7번 문제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시그마 K는 1서부터 198까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놈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 먼저 저식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198까지 로그의 K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문제가 친절하게도 이미 이항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거 이항 분리 이미 되어 있네. 그럼 보통의 경우 문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느냐? 이렇게 푸시는 게 좋죠. 자, 볼게요. 원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시그마 K는 1서부터 198까지 로그의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놈을 로그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항분리해서 문제를 푸세요. 보통은 이제 이런 의미로 나오는데 얘는 친절하게 미리 이항분리를 시켜줬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항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정리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집어넣어 봅시다. 시그마 풀면 1을 넣었더니 로그 3 빼기 로그 2 더하기. 자, 2를 넣었더니 로그 4 빼기 로그 3 198을 넣었더니 로그 200 빼기 로그 199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지워갈 거예요. 보세요. 로그 3, 로그 3이 지워지죠. 띠용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 로그 4는 뒤에서 또 지워지겠네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지워지는데, 자, 앞에서 두 번째 살아남았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살아남고 얘는 지워지고. 됐죠? 따라서 얘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만을 남기냐면 로그의 200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고요. 요놈은 다시 로그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로그의 2분의 200 따라서 이거는 로그의 100이 되고 얘는 2가 되더라. 되셨습니까? 이와 같이 결과가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해당되는 문제들을 다음과 같은 방식들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항을 두 개짜리의 합과 차 형태로 분리해서 풀자. 분리를 해서 푸는 순간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게 소거가 되는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 그래서 이항분리의 기본적인 패턴들을 이야기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되셨죠? 예. 어렵지 않게 이 정도까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